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오늘은 손실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 손실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손실함수는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여기 y축은 손실함수의 크기, x축은 가중치 w를 의미합니다. 여기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가중치 w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값이 클수록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고요. y값이 작을수록 더 잘 맞춘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측값과 정답값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정답을 잘 맞췄다, 즉 좋은 모델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 즉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손실값, 이익값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 W 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모델 학습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모델 학습의 과정보다는 그 출발점이 되는 손실함수, 이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손실함수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정답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컴퓨터는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판단하고 그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함수의 경우 y는 예측값, t는 타겟, 즉 정답값입니다. 여기 제곱이 있는 이유는요. 방금 제가 컴퓨터는 손실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10이고 예측이 9일 경우와 20일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제곱이 없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측이 9일 때보다 20일 때 손실함수의 값이 더 작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서의 차이는 1, 여기서의 차이는 마이너스 10이죠. 즉 20일 때 차이가 더 작네요. 즉 이때의 손실함수 값이 더 작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항상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절대값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작을 때는 모델이 예측을 잘 했다는 뜻이고 이 차이가 클 때는 절대값의 크기가 클 때는 모델이 예측을 잘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제곱을 하기 때문에 t와 y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1은 왜 곱할까요? 그것은 미분을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2를 미분을 한다면 이 2가 앞으로 오고 2와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날아가겠죠. 손실함수에 2분의 1을 곱하든 3분의 1을 곱하든 10을 곱하든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인 최소값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실값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 W를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어떻게 수치로 정의하느냐입니다. 손실함수는 정답이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